내일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은 긴장 속에 예비 소집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 발생 후 처음으로 확진자도 분리 없이 시험을 함께 치릅니다. 정부가 청주 분평동 용평뜰에 9천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전국 5곳에 8만 호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비수도권에선 청주와 제주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올해 청주 지역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8%가량 늘어난 평균 3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장 재료값이 판매처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신인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느 선거 때보다 다양한 경력들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도심의 노른자 땅으로 남아있던 분평동의 용평뜰에 9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전국 5곳에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비수도권에선 청주와 제주가 포함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 1순환로와 2순환로 사이에 있는 이곳은 평야지대로 예전부터 용평뜰로 불리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이 팽창하면서 1990년대 분평동에 LH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선 가운데 남쪽 대로 건너 남은 마지막 유력 택지 개발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정부가 청주 분평 1호 5층한 이곳에 9천 호의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전국 5곳에 8만 호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지방에서는 청주와 제주 화북 2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오송산단과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는 설명입니다. 지구 안 도보권에 산업, 마이스, 녹지와 수변 공원을 모두 갖춘 10분 워커블 시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이듬해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30년쯤 아파트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 두 달 새 극도의 보안 속에 전국의 신규 택지 후보지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의 발표를 받아든 정주시는 당장 개발행위 제한 조치와 함께 주민공람에 들어갔습니다. 지정된 구역의 보상가라든가 행위 제한 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한 의견을 국토부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청주시가 2030 도시계획에 담은 아파트 공급 부족 물량은 최대 1만 호, 공급 가행은 최대 2만 호 이상을 예측할 정도로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최소한 청주의 아파트 수요가 장기간 꾸준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올해 청주 지역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8%가량 늘어난 한가족 기준 평균 36만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처별로 가격 편차가 심해 꼼꼼한 가격 비교도 필요해졌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지만 절임 배추 예약 판매는 크게 줄었습니다. 청주농협의 올해 로컬푸드 절임 배추 예약 판매량은 7톤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70%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유통업체들은 김장 수요가 감소한 데다 재료값마저 오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절임 배추는 일반 소비자가 대비 20% 정도 현재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작년 대비 조금 감소 추세입니다. 청주시와 소비자 단체들이 올해 김장 비용을 조사한 결과 한가족 기준 지난해보다 7.9%가 늘어난 평균 3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이 33만 원, 대형마트가 38만 원으로 5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년 새 새우젓이 70%가량 올랐고 천일염이 42%, 대파 32%, 생새우가 26%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김장 개별 분목 재료값도 판매처별로 가격 편차가 컸습니다. 무와 새우젓, 멸치 액젓이 300에서 400%의 가격 편차를 보였으며 생강과 찹쌀가루, 굴 등이 200% 이상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배추와 무는 안정세로 보이지만 김장의 부재료 가격이 높게 상승되어 소비자들은 예산 조절과 할인 행사 등을 활용하여 현명한 소비를 해야겠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김장 재료값이 판매처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네, 2024학년도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 등의 영향으로 졸업생 응시자가 늘었고 올해는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확진자도 분리 없이 시험을 함께 치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강당에 모인 학생들이 수험표를 받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수험표를 확인하고 학교에서 마련한 손목시계와 간식 선물을 가득 안고 선생님들의 따뜻한 응원과 함께 시험장으로 향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했던 마카롱 같은 것들도 선물로 나눠주고 그래서 너무 약간 감동받았어요. 긴장감 속에 예비 소집에 참여한 학생들은 유의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시험실 위치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저 원래 아까 아침까지는 실감도 안 났는데 여기 오니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올해 충북에선 수험생 12,220명이 수능을 치릅니다.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 등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졸업생 응시자가 340명 늘어 졸업생 응시자 비율이 20%를 넘겼습니다. 수험생들은 실수를 얼마나 줄이느냐를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에 대한 예시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변화할지 좀 생각을 해봤고 구모가 킬러 문항이 배제된 모평이다 보니까 이거 구모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도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은 공통 선택 과목 체제로 치러집니다.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안 되고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그다음 스마트워치, 그다음 태블릿 PC 이런 것들은 전자기기라고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이 전자담배가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험장에 갖고 온다면 이건 부정행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또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수능을 치릅니다. 다만 확진자는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점심을 먹는 게 권고됩니다. 시험 당일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갖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입성을 노리는 후보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행정부지사를 지낸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후보들의 다양한 경력이 눈에 띕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 5년여의 임기를 앞두고 공직을 나와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서 전 비서관은 3명의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험과 중앙부처와의 탄탄한 인맥을 기반으로 새로운 청원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경력을 보시고 이런 사람이 지역을 위해서 일해준다면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응원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날 김재웅 전 강릉 영동대 총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기성 정치에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행정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과 제 고향 청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은 알려진 것만 10명에 달합니다. 경력도 어느 선거 때보다 다양합니다.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를 비롯해 전 검사장, 대학 교수와 전 총장 등 학계, 지방의원, 언론계와 경제계, 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이 총망라됐습니다. 여야에서 불고 있는 혁신 공천과 세대 교체의 바람이 거세질수록 이들 정치 신인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세대 교체에 대한 바람이 매우 크고 또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신진 도전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도전하고 있어서 현역 의원 못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와 충주에서 후보를 내기로 한 진보당이나 선거 연합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 또 경우에 따라 신당 후보까지 가세할 경우 유권자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CJB 주용광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오가는 좁다란 농로가 주민 동의에 가로막혀 2년 넘게 확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도로 확장이 필요한 사업주와 이를 반대하는 마을 이장 간 합의가 있어야만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성군 감곡면의 한 국도 부지 농로입니다. 인근 대형차 공업사와 공장들로 하루 오가는 화물차만 수백 대입니다. 하지만 도로 폭이 6m 안팎에 불과해 이 길을 오가는 운전자와 일부 주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마주치다 보면은 좁아가지고 서로 펼 데가 없어요, 잘. 그래갖고 또 어떨 때는 보면은 후진할 때도 있고. 위험하기도 나는 걸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많이 무섭고 진짜 큰 차가 너무 많이 다녀요, 좁은 길에. 진짜로 난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화물차 이용이 많은 사업주들은 음성군에 도로 확장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2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마을의 이장이 주민들은 원치 않는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군에 사비를 들여 확장하겠다고도 했지만 이마저도 가로막혔습니다. 대략 2, 3억 정도 드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비를 들여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동네 이장님께서 이게 확장을 하면 큰 차들이 너무 빨리 다닌다. 여기서 추가돼서 또 나쁜 공장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 살 수 없어요, 거기.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 적극적으로 죽기 살기로 반대합니다, 그건. 음성군은 작년부터 마을 이장과 사업 시행자를 만나 수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인 만큼 기관 간 도로 확장 논의는 주민 합의를 이룬 주민 수건 사업일 때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자발적 합의 없이 도로 확장은 요원한 상황에서 보행자와 운전자는 여전히 불편한 통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이 대응 태세를 강화했지만 무엇보다도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작은 불씨 관리가 중요합니다. G1방송 윤수진 기자입니다. 바싹 메마른 겨울산 능선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헬기 6대와 인력 220여 명이 투입됐지만 불은 무려 16시간을 타들어갔습니다. 지난 9일 인제 설악산 국립공원 일대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축구장 6개 면적의 도내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림당국은 24시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긴장을 하면서 산불에 바로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산으로 옮겨 붙어서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마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예방진화대 등 420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투입하고 감시와 상황 관제, 고성능 진화까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ICT를 활용해서 산불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인 감시 카메라나 CCTV, 드론 등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특히 가을 거지 후 남은 영농 부산물 소각 등에 따른 실화를 막기 위해 마을마다 진화대원들이 투입돼 농작물 파쇄 작업을 벌입니다. 이렇게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또는 입산자와 성묘객 등의 담뱃불 같은 실화 등으로 매년 산불 3건 중 2건은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해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이 기간 전국 120개 국립공원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을 체납한 308명의 명단을 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 위텍스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정보는 이름과 법인명, 나이와 직업, 주소, 체납 요지 등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95억 원에 달합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제조업, 건설, 건축업, 부동산업 등의 순이며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73%를 차지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2시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청주시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4km를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귀가 조치된 A씨는 2시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고 차량 2대를 또 추돌한 혐의입니다. 충주시의회와 충주시민단체 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충주 충북대병원 유치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충주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충주 충북대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충북 북부권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충주 충북대병원은 현재 교육부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며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충북의 취업자 수가 9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지역 취업자 수는 95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3천 명, 비율로는 1.3% 늘었습니다. 이로써 전년 동월 대비 충북의 취업자 수는 지난 2월 이후 9달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56%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개선된 상황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충북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반도체 회복세로 감소폭은 크게 축소됐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충북의 10월 수출액은 21억 1,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해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충북 수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 수출이 13.5%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 제품과 화공품 수출이 크게 줄어 전체 수출의 감소를 낳았습니다. 충주시의 상수도 요금이 7년 만에 인상됩니다. 충주시는 내년부터 10년 동안 경년으로 상수도 요금이 평균 5.2%씩 인상되며 2032년 최종적으로 276원이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충주시는 상수도 1톤당 생산원가 1,226원보다 272원 저렴한 954원에 판매해왔으나 매년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일반 260명, 청년 40명 등 모두 300명으로 환경정비, 불법 광고물 정비, 행정사무 보조 등에 투입됩니다. 일반 공공근로사업의 근로기간은 내년 2024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청년은 내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시급은 9,860원입니다. 내일이 수능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좋은 상상, 좋은 생각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